네, 애니메이션의 기본 방법은 네 가지 기억나시죠? 스케일, 크기를 자라나게 하거나 작아지게 하거나 스케일이고 스케일의 단축키는 S. 그다음에 로테이션의 단축키는 R, 포지션의 단축키는 P, 오퍼서티의 단축키는 T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펙트에서 제너리 스트로크라는 거를 조금 더 추가해서 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익스프레션 저번에 못했던 것을 만들어서 넣어볼게요. 네, 그러면 스케일을 이용을 해서, 스케일과 스트로크를 이용을 해서 버섯이 자라나면서 예쁘게 통통 튀는 느낌까지, 위글을 쓰면 통통 튀는 느낌도 줄 수가 있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버섯 컴포지션으로 와주시고, 위에 블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가 있네요. 그럼 저번 시간에 안 가르쳐 준 건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얘는 이렇게 자라나서 얘는 사이즈가 작다, 사이즈가 0에 사이즈가 100으로 자라나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타임라인이 존재하고, 타임라인은 연극에서 무슨 역할? 대본 역할을 한다. 어디에서 어느 시점을 어떻게 움직여라 라고 명령하는 게 바로 타임라인에서 키프레임이라는 걸 이용해서 만들었죠. 키프레임이라는 건 뭐다? 키프레임은 움직임의 시작점과 움직임의 끝점을 말하는데, 움직임의 시작점과 끝점을 지정해주면 애프터 이펙트가 중간 단계를 스스로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이것이 밑에서 위로 자라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키프레임이 좀 필요한데요. 키프레임을 주기 위해서는 일단은 스케일 먼저 해볼까요? 이 버섯머리 스케일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이 스케일을, 버섯머리를 자라나야 돼. 이 부분부터 이렇게 자라나야 되죠. 중심축이 지금처럼 정중앙에 있으면 얘가 모양이 스케일을 눌렀을 때 이렇게 이상하게 모양이 자라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 중심축이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 중심축의 위치 이동할 때 가장 중요한 툴은 툴박스에 바로 요거 펜 비하인드 툴이라고 하는 이렇게 간역처럼 생긴 요 아이콘이죠. 요거를 클릭하고 중심축을 밑에다가 놓는다. 키가 2개 필요한데 스케일이 0에서 스케일이 100이 돼야 되는 거죠. 중심축을 밑으로 이동한 다음에 항상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이 툴을 이동 툴로 변경한다 그랬어요. 에러 나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동 툴인 상태에서 타임라인에 S를 눌러주시면 스케일이라는 애니메이션 줄 수 있는 옵션이 나타나죠. 스케일 왼쪽에 있는 스타바치 아이콘이 보이는데 이 스타바치 아이콘이 바로 키라는 것을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타임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이 세로 줄무늬가 굉장히 중요한데 얘는 항상 0초 시작을 하도록 위치 놔주시고요. 시작점을 만들어 둡니다. 하나의 키를 만들어서 이렇게 마른 목걸이 생기면 이게 바로 키 혹은 키프레임이라고 그랬죠. 이 키는 시작점이 어때야 된다? 일단은 머리가 없어져야 되죠. 스케일 0에 스케일 100이 돼야 되니까 0,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0을 입력해서 100,10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0,0으로 만들어주시고, 앞에 0,0이 의미하는 건 X축, 뒤에 0,0이 의미하는 건 Y축이라고 했어요. 스케일이 0이니까 안 보이네요. 그 다음에 타임 인디케이터를 한 20프레임 정도 위치에 가고 싶은데 정확하게 20프레임이 어느 위치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다? 왼쪽 상단에 있는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얘가 지금 1호라고 되어 있는 곳은 이것을 20이라고 치면 20프레임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 정도 위치에 놓고선 0,0이었던 아이를 100, 100을 입력해서 100이 되게 하면 타임 인디케이터 위치 이동을 시켜볼게요. 0에서 100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가 되는 거죠. 네, 자라나는 아이. 스페이스바 혹은 오른쪽에 프리뷰, 램 프리뷰라는 게 있죠. 램 프리뷰에 이 프리뷰를 눌러도 좋겠고 아니면 숫자 0을 눌러도 된다 그랬죠. 램 프리뷰로 자라난 상태를 좀 확인해 주시고요. 네, 잘 자라나면 오케이. 네, 이렇게 잘 자라나고 있나요? 네, 자라나면 오케이입니다. 네. 저처럼 전체 화면에서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하단에 프리뷰 하단에 보면은 풀스크린 옵션이 있어요. 풀스크린을 체크해 놓으시면 전체적으로 풀스크린 상태로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로 자라났네요. 이것만 하지 말고 밑에 있는 것도 해볼게요. 요 그림, 이것도 타임 인디케이터를 이용을 해서 S를 눌러서 스케일이니까 0,0 하고, 조심하셔야 될 건 중심축이 지금 저는 어디 있다? 정중앙에 있으면 곤란하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라나야 되니까 펜 비하인드 툴을 이용해서 위치 이동해 주시고 이동 툴로 변경한 후에
숫자 0, 0,0에서 20프레임 정도 위치에 이동을 한 후에 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자라나네요. 네, 램 프리뷰를 볼게요. 네, 똑같이 자라나죠. 됐나요? 재미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여기 오른쪽에 타임라인 바를 원하는 거대로 살짝 뒤로 이동하면 시간 차이가 생겨서 어떤 건 일찍 나오고 어떤 건 늦게 나오고가 된다 그랬죠? 이렇게 자라났네요. 그런데 머리부터 자라면 좀 뭔가 좀 어색해요. 밑에 줄기부터 자라서 머리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밑에 줄기에 해당하는 레이어를 선택해주면 되겠네요. 블루 1이겠어요. 요거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머리가 나와야 되니까 요거 두 개의 타임라인을 뒤로 조금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1번 줄기 나오고 그 다음 머리 나온다. 그 다음에 3번 줄기 나오고 4번 머리 나온다. 위치를 조금씩 이동하시면 1번 줄기, 2번 머리, 3번 줄기, 4번 머리 이렇게 4개가 나오네요. 레이어가 이렇게 있는 게 불편하시다고요? 그럴 경우에는 컨트롤 A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전체 레이어가 선택이 돼요. 컨트롤 A, All, A, 컨트롤 A, 그 다음에 U. U는 이렇게 한꺼번에 레이어를 접어둘 수도 있고 다시 한번 U를 누르면 키가 들어간 레이어를 펼쳐볼 수도 있어요. U를 눌러서 접어놓을게요. 순서대로 나오죠. 첫 번째 레이어는 줄기, 그 다음은 머리, 두 번째 줄기, 그 다음 머리 이렇게 나오네요. 약간 뒤로 좀 더 보내볼까요? 줄기머리, 줄기머리. 네, 근데 줄기가 이렇게 밋밋하게 떡떡 타오나면 이상하잖아요. 줄기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얘가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보이게 할 거예요.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보시면 이펙트 앤 프리셋이라는 메뉴가 있을 텐데 여기에 검색창이 보여요. 여기에다가 스트로크 STROK 스트로크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스트로크이라고 입력을 하면 뭔가 엄청나게 많은 스트로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너레이트 스트로크 있어요. 요거 선택을 일단 해놓을게요. 제너레이트 스트로크는 말 그대로 스트로크를 자라나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이펙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불 선택해 놓고 툴박스에서 펜 툴을 이용을 하세요. 펜 툴로 밑에서부터 위로 선을 하나 그려주고요. 요거 그릴 때 주의할 점, 항상 내가 그리고 싶은 레이어가 미리 선택이 되는 상태에서 그려야지만 에러 안 나고 제대로 그려져요. 이거는 뭐냐? 패스를 그린 건데 패스가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길을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버섯 사이에 길을 만들고 길을 따라가서 그것이 그려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패스로 길을 하나 그려 놓으신 다음 아까 이펙트 앤 프리셋에서 스트로크 찾았는데 찾아놓은 스트로크를 드래그해서 해당 레이어에 똑 떨어뜨려 주세요. 블루 원에 똑 떨어뜨렸더니 뭔가 흰색으로 테두리가 이렇게 보이기를 시작을 하네요. 요것은 이펙트이기 때문에 이펙트는 항상 프로젝트 창 왼쪽에 이펙트 창이 새로 보여지고 여기서 이펙트가 엄청 많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복잡하지만 복잡하진 않아요.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흰색으로 보여지는 게 바로 스트로크인데 그거와 지금 색깔이 흰색이에요. 색은 변경돼도 상관없고 안 변경해도 상관없고 이게 흰색으로 보여진 이 부분이 바로 브러쉬 사이즈인데 지금 2,0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를 늘리면 커져요. 이 스트로크의 사이즈, 브러쉬의 사이즈를 밑에 그려있는 그림을 다 덮어 씌울 수 있을 만큼 커다랗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엔드 포인트가 있어요. 엔드 값, 엔드 값에 키를 주시고 그러면 여기에 잘 안 보이죠? 블루 원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키가 만들어져 있어요. 한번 U를 눌러볼까요? U를 누르면 어때요? 블루 원의 스트로크의 엔드 값에 키가 하나 만들어진 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엔드 값을 0을 해놓고 약간 위치 이동을 한 후에 여기가 엔드 값은 일단은 0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엔드 값이 0에서 시작을 해서 일정 위치에 간 후에 100이 되게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흰색 라인이 0이었다가 100으로 스르륵 이미지를 타고 올라가죠. 이 이미지를 타고 올라가는 흰색 라인이 뭐가 돼야 되느냐? 페인티드 스타일, 페인트 스타일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on original 이미지 보다 오리지널 이미지 위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콤보박스를 눌러서 reveal original 이미지 하면 reveal 보여주세요. 오리지널 이미지를 보여주세요.
흰색 스트로크 밑에 들어있는 파란색 오리지널 이미지를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타임 인디케이터 0초에서 20프레임으로 가게 되면 돼요. 마치 버섯이 그려지듯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짱 하고 머리가 나오면 되겠네요. 이렇게 한번 100%로 미리 보기를 해볼게요. 숫자 0을 눌러주시면 되죠. 이렇게 여기 보이시나요? 너무 작다고요? 약간 줌을 해줄게요. 네, 숫자 0을 눌러서 네, 이렇게 자라는 애들 보이시죠? 네, 같은 방법으로 처음에는 줄기 나오고 머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밑에 있는 초록색 버섯도 마찬가지로 타임 인디케이터를 초록색 줄기가 시작하는 위치 끝점에 놓으시고, 그럼 그린 언더바 1이 되겠네요. 여기다가 툴박스의 펜툴을 이용을 해서 패스를 위에 그려주시면 되겠고, 아까 제너레이트의 스트로크를 찾아놨잖아요. 요거 제너레이트 스트로크 요걸 드래그해서 그린 언더바 1번에 떨어뜨리면 역시 패스가 생기고, 브러쉬의 사이즈를 이해서 밑에 깔려있는 초록색 이미지가 다 덮일 만큼 커다랗게 사이즈를 키워주시고, 엔드포인트 값의 키를 하나 만들어서 시작점은 0 그리고 끝점은 100이 되게 하면 흰색으로 이렇게 자라나듯이 보이고, 옵션을 페인트 스타일을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오리지널 이미지를 바꾸면 이렇게 자라나듯이 보인다 했죠. 미리 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N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타임 인디케이터의 부분이 루핑되는 구간으로, 계속 반복되는 구간으로 설정된다 했었어요. 여기서 스페이스로 눌러서 미리 보기를 하시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거 이제 하나 만들었네요. 버섯돌이들을 하나 만들었어요. 버섯돌이들이 근데 생각보다 너무 느리게 움직이니까 좀 어색하다고요? 그러면은 블루를 선택을 해서 U를 눌러주시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키프레임이 보인다 그랬어요. 키프레임의 위치를 뒤에서 앞으로 끌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숫자형을 한번 눌러보면, 네, 속도가 빠르니까 착시 현상으로 인해서 버섯이 또 끊어진 느낌이 좀 덜 나게 되죠. 그림도 마찬가지 타임 인디케이터 뒤로 좀 보내서 다 보이게 하고, 그림의 머리 부분 선택해서 U를 눌러주고요. 여기에 키와 키 사이의 간격을 좁혀주면 훨씬 더 자라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순식간에 나와서 어색한 거를 좀 막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버섯돌이 세트를 만들었네요. 근데 이 버섯돌이 세트에서 좀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익스프레션의 위글이라는 걸 쓰게 되면, 위글은 해리포터의 위글러랑 같은 거라고 설명을 아직 안 드렸죠. 처음 하는 거죠. 해리포터의 마법사들에서 왜 날아다니는 빗자루를 타고 얘네들이 이상하게 벌처럼 생긴 이상한 아이들 쫓아다니면서 잡아요. 걔네들이 날개가 달렸는데 날개짓을 똑같은 형식으로 계속 반복하죠. 그런 걸 위글이라고 불러요. 그걸 또 위글러라고 하죠. 위글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익스프레션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아주 쉽고 예쁘게 여기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다? 한 번만 움직이고 재미가 없이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 스케일을 이용해서 버섯 머리가 크기가 자랐다 조금 했다 자랐다 조금 됐다 이렇게 크기가 이제 오물조물 움직이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 번째 선택을 할게요. 컨트롤 A U를 눌러주고요. 번째를 적어놓고 싶어서 U를 눌렀습니다. 블루에 가서 스케일 눌러주면 스케일이 나오겠죠. 여기에서 왼쪽에 스타바치, 그러니까 키를 만들었던 스타바치 부분 있어요. Alt키를 꽉 눌러주세요. Alt키를 꽉 눌러서, 그러면 여기에 빨간색으로 뭔가 경고 표시 같은 게 나와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transform.scale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를 무시하시고 다 지워버리시고요. WIGGLE 하고 콤마 한 2,10 정도 해볼게요. 이게 뭐냐, 위글, 위글의 스케일 크기가
자동으로 막 움직일 건데 앞에 2는 빈도수 몇 번 움직일 건지, 뒤에 숫자는 범위를 말해요. 몇 번 어느 정도의 앵글 값으로 움직일 기지를 보여줘라 그건데, 이 수치는 원하는 대로 넣으면 되는 거고요. 수치가 클수록 더 많이 흔들리고 커지고, 수치가 적을수록 좀 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잘했죠? 여기 요거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지금 2,10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동으로 계속 똑같은 크기로. 네, 지금 2라는 게 조금 느린 것 같아요. 속도가 조금 더 주고 싶다. 그러면서 2에서 이 부분을 한 이 정도로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램프 리뷰 숫자 0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뭔가 꼬물꼬물꼬물꼬물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네, 너무 속도가 빠르다고, 빈도수가 너무 큰 거죠. 10이라는 숫자를 좀 줄여볼게요. 한 7 정도로. 네, 어때요? 괜찮네요? 좀 귀엽네요? 네, 이런 느낌을 계속 주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했던 머리에 위글 효과를 준 건데요. 이걸 똑같이 초록색에도 주고 싶다. 그러면 초록색 그려져 있는 레이어가 뭐다? 그린이에요. 그린 레이어에서 스케일 S 눌러주시고 Alt키를 꽉 누른 상태에서, 지금 Alt키 누르고 있어요. Alt키를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스탑워치를 클릭. 그럼 빨간색으로 100,100 이렇게 나오네요. 뭔가 좀 다른 숫자가 빨갛게 나와요. 그냥 아마 여기 경고가 생길 수도 있는데 경고 무시하셔도 돼요. 여기에 트랜스퍼 스킬이라고 나와 있을 텐데, 이거 지워버리고 WIGGLE 하고 가로 열고, 요거 한 3,8 정도? 6 정도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그냥 두 개가 다른 느낌으로 숫자 0 눌러서 미리 보기. 이렇게 버섯이 쪼물쪼물쪼물쪼물쪼물 귀엽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네. 네. 스케일과 스트로크가 애프터 이펙트의 이펙트인 제너레이트 스트로크와 여기 스트로크와 익스프레션인 위글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지금 효과를 좀 줘봤어요. 네, 그럼 이 상태로 버섯이 그려져 있는 아이를 프로젝트 창에 이동해서 들어오면 BG라는 컴포지션이 있겠죠. 그럼 BG 컴포지션에 돌아와서 클릭해 주시면 BG가 보이게 되죠. BG에 있는 모든 애들이 다 보이게 되네요. 네, 이 BG 레이어에다가 BG라는 컴포지션에다가 머시 파이널이라는 컴포지션을 드래그해서 똑 떨어뜨려 주시면 조금 전에 만든 버섯이 나올 거예요.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이는 이유는 타임 인디케이터 0초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타임 인디케이터 뒤로 보내면 이렇게 머시룸이 보이고 있네요. 네, 하나만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지금 머시룸 컴포지션이 나왔고요. 컴포지션 어떻다? 컴포지션에 다른 컴포지션 더 넣을 수 있고 양파껍질처럼 여러 개를 만들어 넣을 수 있다 그랬죠.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고, 컨트롤 D가 복사죠. 위치 이동을 해주시고, 컨트롤 D 눌러서 위치 이동 해주시고, 컨트롤 D 눌러서 위치 이동, 컨트롤 D 눌러서 위치 이동, 컨트롤 D 눌러서 위치 이동 하는데 다 크기가 똑같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요런 때 컴포지션 자체도 S를 눌러서 스케일이 나오게 되면 스케일을 사이즈를 좀 줄여서 어떤 건 좀 크고 스케일, 어떤 건 좀 작고, 네, 원근감 표현을 위해서 어떤 건 좀 크고 어떤 건 좀 작고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네요. 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